지금 이 부분 자체가 너희들 직접 배우면 만약에 혹시 수능 문제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공간 구형입니다. 근데 지금 80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곳에서 80회에서부터 쭉쭉쭉 들어가서 저기 93초까지는 이게 중학교 1학년들이 지금 배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너희들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 입체를 배운 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기억 하나도 없지 뭐. 5년 전이지. 공간은 거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치 책을 보고 있으면 1학기 과정은 배수 파트고 2학기 과정은 기하 파트예요. 도형으로. 근데 1학년 2학기예요. 중학교 1학년. 지금 우리 큰애는 애들 중학교 1학년. 우리 학원에서 내가 제일 이뻐하는 그 이쁜이. 닥쳐. 제일 이쁜 애 있어. 내가 걔가 고3 때까지 수능 다니면 딱 나의 학원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10년을 봤는데 이제 딱 5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가가 수능 만점을 노리기 위해서 만들 거야. 저는요. 미친 개좀 다시 태어나 이 새끼야. 자, 걔가 지금 배우는데 80페이지 읽어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네. 근데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평면 상태에서 직선이 있고, 근데 이제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래. 그러면 어떤 평면이라는 것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려면 이제부터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나타나는 공간 도형에 관한 내용이거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대학교 때 가서 애들 써먹는 것이 너네들 너희들은 관심 없겠지만 건축학과 애들 3D로 막 할 때 뭐 건축하죠. 이건 지금 다 계산이 돼야 돼요. 이 도형 쪽이 이쪽에서. 그래서 공간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나온 것은 제발 읽어서 너희들이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 뭐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이다 해서 뭐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지는 어쩌네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첫 번째 파란색 박스에 있는 거는 있긴 뭘 거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있다.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그냥 그러잖아. 응? 얘들아 그냥 그래. 이게 이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 시험대 내는 건 학교 시험 같은 거 낸다 보면 그 2번을 낼 겁니다.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이야. 평면의 결정 조건. 요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평면을 하나를 결정하는 거야. 내가 평면이라는 거야. 자, 첫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겁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떠한 세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을 하나다 하면 안 돼요. 이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입니다. 무조건 요게 들어가 있어야 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이게 평면을 하나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평면을 얘기할 때 너네들 머릿속에서는 제일 좋은 게 직육면체예요. 내가 이 평면이 앞에 있는 이 평면을 얘기한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점이 찍어져 있는 게 꼭지점이다 해서 내가 찍어져 있거든. 근데 이 평면하고 보세요. 요 밑에 있는 평면을 구분한단 말이야. 지금 노란색 평면하고 얘 평면은 다른 평면이야. 근데 얘네들이 두 점은 공유하지. 하지만 세 점을 공유하진 않아. 여기서
이쪽에 뒤쪽에 빨간색에서는 빨간색이 있는 뒤쪽에 있는 점이 있는 거고 여기 노란색은 여기에 있는 점이 있어. 그럼 내가 한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어떠한 세 점이 있을 때는 한 평면인가?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자,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거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대. 그럼 내가 평면을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그럼 내가 3개를 뽑을 때마다 평면이 하나 나오는 거야. 뭐라고 해요? 5개 중에서 3개 뽑는 거예요. 이게 1학년 과정이야. 이게 자 5C 3이다. 계산하면은 5C 2랑 같다.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눈다. 그다음에 확통해서 외웠습니다. 10가지죠. 그러니까 꼭 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다는 말. 평면 하나 결정하려면 이게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두 번째에서 1, 2번이 제일 중요한데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평면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걸 품고 있는 평면은 열나 많습니다. 평면 자체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고 있으면 이 교선이라고 했을 때 이 선을 품고 있는 건 이쪽 평면도 되는 거고 이쪽 평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 직선과 요 점을 같이 품고 있어. 평면이. 그건 이 옆면에 나타나는 요 평면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요 직선과 요 점을 품고 있어 이렇게 평면이 되는 거야. 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어야 돼. 이게 잘 물어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서로 만나는 두 직선. 그러니까 어떤 평면이 있는데 평면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 둘이 만나는 직선. 어떤 만나는 두 직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품을 수 있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만나는 직선.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 평행한 두 직선. 지금 이 그림에서도 요 직선이나 요 직선을 품고 있는 평면 자체는 하나죠. 이쪽에서 만나든지 평행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다 해서 그냥 학교 시험을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이쪽 단어에서 제일 먼저 낼 거야. 그러니까 다음 중 아닌 거 찾아봐라. 1, 2, 3, 4, 5번 해갖고 아닌 거 찾아봐라. 이런 식이거든. 이게 평면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 점이 3개 있든지 직선 하나하고 점이 있다. 아니야.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라는 말이 있어야 해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그 다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이게 1,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품을 수 있는 평면 자체는 무조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봐봐. 이거 두 직선의 위치각이다. 이게 중딩 때 배워. 야, 두 직선이 있어. 그럼 두 직선이면 한 점에서 만나든지 직선이 안 만나면 뭐예요? 평행한 방법이 있고 일치하는 게 있을 거야. 직선이. 뭐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 얘기 합니다. 꼬이니치. 그 다음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냥 그림상에서 이거 물어보죠. 꼬이니치라는 건 두 직선이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상태야. 평행하지도 않는 상태. 꼬인 위치에 중요한 건 두 직선이 한 평면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평면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선과 꼬인 위치라는 건 그림상 보면 잘 보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될 때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우선은 어떤 한 직선이 있어. 근데 봐라. 이렇게 있는 육면체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보인다고요. 내가 이 자식이랑 꼬인 위치가 있는 걸 찾아봐라. 몇 개냐 그래. 얘랑.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이게 다 평행한 거야. 그 다음 여기서 뻗어서 얘네들이 만나는 거라고. 그럼 쟤네들의 꼬인 위치는 몇 개야? 이거는 이거고 이거라고. 이걸 수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선 직선이 그러니까 요 직선과 꼬인 위치에 있는 거야. 꼬인 위치. 너네들 꼬인 위치가 요놈이야. 이게. 근데 이런 것 같은 거는 제대로 보이는 건데 만약에 이래요. 짜증나는 문제들이 어떤 직육면체 모양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죠. 댕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요. 예. 그래서 뭐가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막 넘버링을 할 거예요. 어떤 직육면체에서 이쪽을 잘라내고 이쪽을 자른 모양이다. 그래 놓고 이쪽에서 이 자식이랑 이렇게 나온 요놈이 코인이 진 건 몇 개냐 뭐 어쩌고 이딴 걸 해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얘하고 꼬인 위치를 찾으실 때 자, 선분이 하나, 둘, 기본적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아무튼 이거 빼고 16개 있다 이 말이야. 자, 꼬인 위치 찾는 거야. 만약에 어려운 거라고 얘는 보는 게 편한 거고. 자, 꼬인 위치는요 이런 식으로 찾아요. 모든 선분에서 만나는 거야. 거기서 평행하는 거야. 조금 어렵게 가는 건 이렇게 찼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얘를 자체를 하나씩 일일이 얘가 꼬인 위치 같아 보인다 아니면 꼬인 위치 같다 하면서 몇 개 세다 보면 뭐 한 개를 빼먹던지 하나를 더 쓰던지 두 개를 빼먹던지 막 이딴 식이 되거든. 근데 정확하게 살려면 이런 식으로 세요. 쟤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 전체가 몇 개인가 보고 그 개수에 따라서 너희들이 얘는 평행한 거구나. 만나는 건 쉽잖아. 솔직히 얘랑 만나는 건
이쪽에서 뻗어가는 것들 전부 다 제끼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걸. 거기다가 평행한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서 꼬인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갖고 뭐 이렇게 갖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뒤로 넘기면서 볼 거야. 바로 그냥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다 들어가 있잖아. 아니 이건 당연해. 너희들 이걸 갖다 놓고 뭐 어차피 뭐 아니 어떤 평면이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다고요? 그 직선이 있어. 평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기하가 원래 여기서부터 기하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맨 뒤에까지는 다 도형이야. 싸그리 다 도형이야. 왜? 뒤에 가서 벡터라는 걸 배워요. 벡터가 원래 이거 안 하면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 벡터가 기본적으로 물리 시간에 해왔을 거예요. 물리 시간에 하는. 그러면 걔네들이 힘을 작용한다, 뭐 한다 하면 그림을 그리고 힘이 어디로 작용할 때, 뭘 작용할 때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갖고 뭘 하냐? 공간 좌표를 갖다 놓고 해요. 그러니까 공간도 이용. 이제 좌표 여기 어렵다고 해서 분명히 나. 이제 축을 여기다가 x축, y축, z축이라고 해서 공간에다 점을 찍는 거예요. 평면도 안 되는데 공간에 점 찍어봐. 어렵지. 그래놓고 이 위에 직선이 흘러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평면이 흘러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걸 위해서 공간을 처음부터 다시 잡는 거야. 근데 잘 들어봐. 평면이 있다. 이 평면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평면 위에 직선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럼 뭔 소리냐면 평면에 직선이 포함된다는 표현을 써요. 너네 봐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 위에 한 점 A다 하면 이거는 직선 위에 점 A가 있다 그래요. 이게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걸 직선이 평면 위에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바로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이 흘러가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이제 포함된다는 표현을 쓰거든. 그다음 직선 평면이 있어 이렇게. 야, 너네 이게 내가 지금 손바닥이지만 젠장 이만한 평면 아니야. 평면이 나오면 그냥 이쪽으로 계속 가는 이런 평면이야. 거기에 직선이 이렇게 흘러가. 그럼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 뭐야? 평면이 직선의 한 점에서 만날 때야. 그 다음은 뭐야? 평면이 있는데 직선이 안 만나. 포함되지도 않아. 뭐 한 거야? 평행한 거야. 평면 이게 있어. 요 평면에 여기서 나오는 이 직선은 포함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직선은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얘랑 평행한 거야. 평면과 직선 위치 관계야. 받아들여야 해요. 이걸 갖다가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야. 포함한다고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평면 위에 있는 상태잖아.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금 이 직선이라고 이거 직선. 이 직선. 그럼 평면이 여기 있는 평면 직선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이야. 그러면 이 직선이 이 평면에 포함된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이 직선은 얘랑 안 만나. 그러잖아. 얘랑 만나지를 않는 상태잖아. 그 상태에 만나지 않는 상태는 평행한 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어떤 평면이 있는데 직선이 안 만나는 상태는 평행한 상태밖에 없어. 이렇게 가건 이렇게 가건 다 평행이다. 이게. 그러니까 얘도 평행이에요. 얘도 평행이요. 뭐 이렇게 가는 어떤 이 평면 위에 있는 얘도 얘랑 평행이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어. 그다음 두 평면의 위치 관계래.
얘들아 평면이 있어. 하나의 평면이 이렇게 있고 하나의 평면이 이렇게 있고. 그럼 평면이 서로 뭐하자? 만나겠죠. 자,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뭐라 그래? 중딩 때, 야 평면하고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겨? 점. 이 점이 생기네? 선이 생기지. 진짜.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생기잖아. 아, 이 옆에 있는 이 평면하고 위에 있는 평면하고 만났어. 그럼 이게 선이 생길 거 아니야, 평면이. 두 평면이 만나면. 그러면 이게 만나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는 거죠. 만나는 선. 이런 걸 요 평면과 요 평면의 교선. 이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당연히 두 평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겠지. 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세 평면이 만약에 나중에 수직으로 해서 세 평면이 한꺼번에 만나면 점이 생길 수가 있죠. 이쪽에서. 그래요. 아주 좋아요. 네. 자, 필수예제 1번. 거기 책에서 야, 공간에서 4점 A, B, C가 한 평면에 있지 않고 어느 세점 탄직선에 있지 않대. 이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는 몇 개? 4시 3이어잉? 점이 3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4가지예요. 이제 밑에 꼭 확인 체크를 풀기 바랍니다. 자, 필수 2번. 야, 오른쪽 그림 같이 직육면체가 있어. 직육면체가 자, A, B, C, D, E, F, G, H. 자, 이렇게 생겼대. 자, 1번 보자.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를 구하라 그랬어. 자, 모서리 AD다. 평행한 모서리. 야, AD에 있어. AD 얘 평행한 거. 모서리 BC. 평행한 건 BC, FJ, EH. 세 개죠. 이쪽에. 그지? 모서리 찾는 거야. 그 다음 AD와 꼬인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자, 꼬인위치다. 얘랑 만나지도 평행하지 않은 상태. 이거 있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요거 있죠. 꼬인위치 뭔지 알아? 아니요, 이 정도는 티야요. 꼬인위치라고. 그 다음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 자, 모서리 AB가 뭐냐 봤더니 이 모서리 AB 얘랑 평행한 면은 뭐다? 이 뒤에 있는 거, 이 밑에 있는 거. 평행한 거. 그 사람 모서리 AEHD와 만나는 면. AEHD. 자, AEHD. 옆면이야. 얘랑 만나는 면이래. 위, 아래, 앞뒤. 위, 아래, 앞뒤. 4개가 만나잖아. 이게. 그 다음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거야. 야, 모서리 AB를 A, B야. 아이고 씨. A, B 이걸 포함하면은 윗면이 있고 앞면이 있는 거야. 이게 단순해. 이지하네요. 이지해. 이게 빨리 지나가라 여러분. 진짜. 가을이 나는데 뭐야? 입출이래요. 야이 새끼야. 일어나시 가는 지 요새 우리나라 가을이 어디 있어? 거의 그 겨울
18살 먹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집에서 뭐 하냐고. 네. 뭐 하냐고 집에서. 많은 것 같죠. 와, 집에 있는 것이 문제인 거야. 진짜. 근데 집에서 공부한다는 건 그냥 준석이 넌 집에서 공부한다잖아. 근데 집에서 공부가 되냐? 난 죽어도 안 되던데. 이거 같아요. 집에서 공부를 안 해. 잘. 안 돼, 안 돼. 야, 침대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 게 너무 왜? 침대는 상관이 없는데. 진짜? 네. 왜? 원래 건드냐? 너를? 그럼 너무 거슬려요. 제 책상 옆에 있거든요. 얘가. 어. 제 책상이랑 붙어 있는데 가도 식상에 앉아있냐?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공부는 안 해요. 그래서 더 거슬린 거예요. 아, 책상에 앉아있어야 돼? 앉아는 있죠. 근데 공부는 안 해요. 아, 좋은데. 야, 그럼 다행이다, 야. 책상에 앉아있는 거. 아, 그냥 난 맨날 그냥 뭘 숫자 했더니 책상에 앉아있는 거 다치면. 좋은데. 고슬려. 네가 신경 안 쓰면 되지. 그럼 건드냐? 그래서 보면 화가 나요. 야. 왜 그러지? 난 솔직히 우리 학원에서 쳐다보면 웃음이 나오고 그냥 마냥 좋은 애가 딱 3명이거든. 누구는 거야? 난 우리 첫 번째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얘 보면 그냥 좋아. 그다음 두 번째가 그냥 야 동생 안세현이야. 난 얘 보기만 하면 좋아. 그냥 무쌍인 사람들이 난 좋거든. 그래갖고 이제 얘가 웃어. 그냥 이게 막 뭐라고 하면 멋쩍은 듯이 막 웃으면 이런 거야. 그냥 아니 너무 난 솔직히 한 명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거 옛날에 내 얘기 한 번 했잖아. 야 지금도 저기 경기도에서 기간제 선택해보고 20 몇 년 차 국어 선생 하는 놈이 있거든. 고등학교에서 정말 하기 싫대. 정말.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아 이쪽 반에는 누가 있지 생각을 하면서 걔만 보면서 수업을 한대. 나는 애들 수업도 안 듣고 뭘 하든 관심 없고 얘가 진짜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아이. 걔만 보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선생님도 다른데 옛날에 진짜로 요새 애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좀 안 맞는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인데? 근데 학원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지금도 그래. 여자애들한테 자기 안 쳐다보고 저 수업 오면 진짜 중학생들 보고 있으면 뭐라고 자기를 안 쳐다본다고 하면서 그래. 그냥 짜증나. 뭐 심해 새끼들이 안 쳐다보든 아니 지가 알 길을 하는데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내가 안 맞아. 난 여자들하고 안 맞아. 근데 세연이 최고 좋아. 손바닥 입고 손바닥 얼마나 그렇게 꺾으면 돼. 나중에 걔가 얼마나 너랑 친해지는데 술을 먹는 나이가 되면 지금 내 여동생이 1살 밑에거든. 우리 둘의 공통사는 내가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얘가 술을 먹기 막 술을 먹으면서 아 우리 집안이 술을 좋아하는 거구나 알았어. 그러면 명절날 우리 어디 모이고 놀러를 가잖아. 그럼 나랑 내 여동생만 술을 먹어. 우리 와이프는 술을 먹다가 너무 싫어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러면 딱 사면 우리 여동생 맥주를 좋아하니까 맥주 캔 24개짜리 이렇게
떡이랑 같이 24개짜리 사고 나는 소주 그 PT 2개. 그러면 PT 2개면 640짜리 써. 그럼 이제 소주 한 병, 2병이 좀 안 되는 거 하나요? 계속 먹어. 그러다가 언젠가 쓰러져서 자. 그럼 나중에 겁내게 취하면 둘이서 취하면 막 재밌어져. 내 동생 내하고 내가 딸내미라고 그래. 아직도 내 여동생한테 딸내미. 네. 그렇게 이렇게 됐겠냐?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러냐면 난 여동생하고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 난 집에 없었거든. 집이 김제였는데 다 외지에 있었거든. 대학교 외지 이쪽으로 가고 거기다 바로 취업해서 뭐 이렇게 갔다가 내가 30살이 넘어서 백을 했더니 내 여동생은 다시 인천으로 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로는 같이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도 내가 자취하고 대학교 외지로 가고 그다음 바로 취업 보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29, 30에 다시 전주로 백에서 강사 생활 직거래 하고 있었을 때 내 동생은 없어. 갖고 결혼하고 난 결혼하고 내 여동생 남편이 인천에서 선생님 보다가 그냥 전주나 내려오자해서 전주 쪽으로 신청을 해서 같이 내려와서 전주로 내려왔지. 내 여동생이 지금 전주 시청에 있고 갖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좀 떨어져야 되는 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가족은 난 너무 좋아. 서로 막 씹고 아니야. 남자 형제끼리는 내가 모르지. 남자 형제 근데 여자 남매 사이는 나중에 좋아지더라. 내가 내 동생한테 막 못되게 구는 적도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살갑게 한 적이 더더욱 없거든. 근데 이게 솔직히 내 여동생이 나한테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근데 이렇게 자랑짓거리 아니고 김제 시내에서 알아주는 이거였어. 갖고 그 경시대 전국대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하고 김제 시내에서 이제 막 이렇게 옛날엔 김제가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중초 나왔는데 중초가 7반이야. 7반. 그리고 한 반에 50명씩 있었어. 그러면 한 학년만 해서 350명이 400명이었어. 한 학년이. 이게 김초가 5반씩 있었고 그때는 이제 범초가 없고 동초가 그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많았지 인구가 인구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 동생 뭐 이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내 동생 그 정도 공부 잘한 게 아니거든. 이 오빠랑 이러는데 네 동생이 이래? 막 엄청 이렇게 돼.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그러니까 너네들 보고 내가 고등학교 때를 얘기한 게 그거 얘는 어차피 너 중학교 때 공부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고 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 안 해서 난 초등학교 내가 얘기했잖아.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 근데 할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건 있지. 근데 우리 때 놀았던 건 친구들하고 그러지. 이 테니스공 갖고 빵을 치기 한다고. 테니스공 갖고 뭐 그런 야구란 개념은 동전. 전부 내가 88년도에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야구가 처음 주는 게 1982년이거든. 그럼 이 촌동네에서 무슨 야구 방망이를 만든 것을 못 얻었어요. 결국에 무슨 뭐 이게 뭐예요? 그 대나무가 서리하고 대나무 가운데 거 잘라갖고 야구 방망이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맞아 잘. 그러니까 그냥 이 뭐예요? 주먹으로 치는 거. 테니스공 주먹으로 치거든. 야구처럼 해. 주먹으로 쳐갖고 오는 거. 힘센 놈들은 진짜 멀리 나간다 이거. 그거 뭐 축구 차고. 근데 내가 축구를 못 차서 별로 안 하고 농구는 꼴대가 없지.
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중초에다가 골대 박았거든. 그 이후로 아 농구 골대구나. TV에서 뭘 해도 모르게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런 거 갖고 놀았지. 훨씬 재밌게 놀았어요. 젠장을 생각해보면 이럴 때보다 훨씬 건전하고 젠장을 내 새끼들 얼어 죽을 시. 내가 어저께 그 뭐예요? 시사 프로그램 뭐지? 봤더니 고등학생들 도박에 빠져 있는 애들 막 그거 나오더만. 도박에 빠진 애들. 안 돼. 야, 걔네들 죽어도 못 끊더만. 그런 애들이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다시 도박해서 이게 군인 내에서 사회적 문제되더만. 갖고 어디 막 도박 프로그램 뭐 이렇게 막아주는 거 마약 치료하고 똑같더만. 애 새끼들 막 거기 막 금단전사랑 게임 못하는 거 막말해서 도박 못하는 그거에 나는 느꼈어.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아들한테 뒤지게 뭐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그게 왜 게임 오는 거하고 걔를 연결시키냐는 둥 중2병 스타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조금 얘기를 했더니 확 승질내서 가버리고. 엮을만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도박을 했을 때 도파민 터지는 거. 너네들이 게임을 했을 때 터지는 게 그거 아니야? 게임하고 재미하고 되는 게. 근데 저는 제가 게임을 하면서 제 실력이 감탄을 해서 도파민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지 뭐. 아니 게임을 해서 잘 되니까 도파민 터지는 거 아니야? 그게 게임을 해서 터지는 거지. 젠장을. 근데 그 도박은 이제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돈에- 내가 봤을 때 그거예요. 피파든 뭐든 뭐 이게 새끼가 계산 자체가 뭐 조단위 뭐단위 뭐 이걸 해. 강화. 와, 나 진짜 이게 웃겨 죽겠어. 뭐 돈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막 얼마를 모아야 된다는 둥 이게 그러다가 여기에 현질이라도 들어가 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건 도박이지, 젠장을. 쟤 하잖아 현질. 뭐지? 구글 뭐지? 플레이. 그거 맨날 어렸을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었을 때 어렸을 때 이게 그걸 생일 선물 달라고 해갖고 준 적이 있었거든. 난 그걸로인지 몰랐거든. 내가 게임을 전혀 모르니까 난 아예 모르거든. 솔직히 애니팡이 많이 가는 세대라니까. 저도 했습니다. 근데 내는 필요로 느꼈어. 내가 우리 와이프도 전혀 안 하고 부모가 안 하면 애들이 안 할 것보다는 좀 관심이 없겠다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더만.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저렇게 오래 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한 4, 5년째 저러고 있는데 아니 몰랐어. 건전한 취미죠. 85페이지. 직선과 평면의 평행이다. 그러면 뭔 소리야? 직선과 직선의 평행. 뭐 이게 평행하다, 뭐한다, 어쩐다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요 진짜야. 받아들일 거 없어. 그냥 읽어서 받아들여. 85쪽에 이게 뭐 그런 거 같아. 이게 뭔데요? 얘도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85, 86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하거든요. 정의는 용어의 뜻으로 어떤 것이 이것에 정의를 내린다 이거고, 정의는 이게 증명이라는 걸 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고 어떤 정의 때문에 나타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 자체에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 나오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어차피 이루는 각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야. 자, 오른쪽 그림같이 꼬인 위치에 있었을 때야. 이쪽에서. 그러면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것을 꼬인 위치에 있으면 늘 머릿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만나기 위해서 이루는 각이야. 그러니까 꼬인 위치라고 해.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이루는 각은 몇 도요? 그래, 이 직선과 이 직선 이루는 각이 몇 도요? 90도야. 여기 있는 직선 자체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요 직선과 요 직선 이루는 각.
소리야? 이게.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각은 어떠한 한 직선을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한 다음에 측정하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이 여기 89쪽에 나타나는 내용은 수선의 말이가 수선의 말. 수선의 말이 뭐지? 뭐야 아니다. 아, 그래?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다 들어가 있어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자, 첫 번째 직선과 평면의 수직. 그러면 어떤 평면 자체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직선 L이 수직으로 떨어진다. 직선 L이 어떤 평면 알파의 수직이 된다. 이 내용은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어떤 직선 L이 평면의 수직이야.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서 품고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평면 위에 모든 직선은 직선 L과 수직입니다. 요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평면 알파가 있는데 어떤 평면 알파에 포함된 직선 M이 있어. 직선 M이.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은 무조건 수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꼬인 위치잖아. 그럼 얘가 꼬인 위치면 여기 있는 직선 M을 평행이동 시켜갖고 우리가 교점으로 나타내서 쭉 이렇게 직선 M을 나타내면 무조건 얘가 수직인 거죠. 이쪽에서 직선 L 자체. 자, 잘 봐라. 어떤 종류 매트가 이렇게 생겼다. 자, 이게 무슨 소리? 자, 이걸 직선 M이라고 해주자고. 이 직선 M에 자, 여점과 여점을 연결한 이게 직선 N이야. 자, 직선 M과 N이 이루는 각은 몇 돼? 90도죠. 이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은 90도인 거야. 이 직선은 요 평면과 수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평면에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이 직선은 이 평면 위에 있어. 평면에 포함되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인 거야. 이쪽에서 됐니? 이게 되겠지. 직선 자체에서 평면. 근데 얘네들이 이게 이제 먼저 이것들. 그 다음에 이거에서 여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거의 역은 뭐냐면 평면 알파에 포함된 서로 다른 두 직선 이상이 직선 L과 수직이면 자, 평면 알파에 포함된 서로 다른 두 직선 이상이 직선 L과 수직이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에요. 자, 내가 지금 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직선이 평면의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봐.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봐. 파란 직선이. 이 직선은 여기 있는 파란색 직선하고 수직이지. 이게
근데 이 파란색 직선이 이 평면이랑 수직이랑 할 수 없죠. 자, 수직이 되려면 내가 여기 어떤 평면 알파가 있어. 만약에 평면 알파의 요 직선이 수직이고 내가 어떤 직선 자체가 요 직선이 들어가서 얘가 수직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직선이 두 개 이상이 수직인 게 나와야 이 직선 L이라는 것이 평면 알파랑 수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알아요. 요 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을 H라 하면 요 점이 바로 수선의 발이고 수선의 발이라는 건 점이다 점. 이게 수선의 발이라는 건 점이에요 점. 이게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 그렇게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십시다. 자, 필수의 4번은 정사면체 자, A, B, C, D A, B, C, D 정사면체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중점 M이래. 그때 M하고 D를 연결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정사면체 모서리의 BC의 중점 BC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았을 때 자, BC는 평면 AMD하고 수직이래. 자, BC가 있지. BC라는 직선이 평면 AMD랑 수직이 돼. 자, BC라는 선이 있어요. BC라는 선이 야간. 자, 그때 여기하고 AMD야 평면. 그리고 잘 보세요. 나는 증명을 하시려면 무조건 두 개가 있어야 돼. 야, BC랑 AM은 이게 정사면체니까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수직인 거죠. 다시 이 밑에가 정삼각형이다. D에서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얘가 수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 평면, 이 평면이 이 성분이 얘랑 수직이고 얘가 얘랑 수직이니까 두 개가 얘랑 수직이니까 이걸 품고 있는 평면은 이 직선 BC랑 수직이죠. 그렇게 된다고 해. 그래서 이번에 BC가 AD랑 수직이다. 내가 이 평면이 BC랑 수직이야. 그러니까 이 BC라는 성분은 AD랑 수직이야. 됐냐? 이게. 자, 필수의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정육면체에서 두 직선이 이룬 각의 크기를 보라. 1번입니다. 정육면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면 직선 BE하고 직선
직선 BE가 여기 있고 BE랑 직선 CG. 자, 얘하고 이루는 각은 또? 자, CG랑 BE가 이루는 각은 또? CG를 평행 이동시키면 얘의 그러면 정상 대각선이니까 45도인. 너는 45도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 BE와 직선 AC야. 직선 BE다 들어가 있어요. BE다. 자, 다시 직선 B가 이렇게 있고 B하고 AC라고. AC. 자, 무조건 만나게 해라고. AC하고 평행한 선이 얘다. 그럼 우리가 이 각 봐야 된다. 이게. 근데 나는 얘를 연결을 해버리면 이게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정삼각형이야. 이게. 그러니까 60도죠. 이제 왜? 자, 직선 AD와 직선 B. 자, AD다 하는 것 자체는 얘고이. 직선 AD하고 B이다. B에서 E다 하면 B이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얘를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AD하고 평행한 건 여기야. 이쪽에서. 근데 BC는 어차피 여기 있는 평면과 수직이다.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수직이야. 그래서 이거 90도이고. 뭔지 알아요. 이 정도면. 야, 근데 168번에 그 두 문장 있잖아. 168에 또 1, 2. 자, AF와 BG야. AF, BG다. AF가 여기 있고 BG 여기 있어. 그러면 어차피 BG는 얘랑 똑같아. AH랑 이게. 그러니까 이 각은 여기 연결하면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너는 60도니. 이게. 그래서 60도야. 이게. H하고 CF. 야, 2번의 답이 뭐였더냐? 90도. 60도. 야, 2번이 90도처럼 안 보이냐? 90도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풀었는가 90도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90도 같지 않냐? 얘들이 이게 안 보이대. 내가 왜 이게 90도 같이 안 보일까? 난 진짜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H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이야. 거기에 CF면 이거요. 야,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나게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90도처럼 안 보여. 솔직히 이건 90도처럼 보여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보는 건데 원래는 보세요. BG를 연결해 버리면 BG하고 CF는 90도지. 대각선끼리 만나니까. 약간. 그러면 내가 B, A, B, G 이렇게 삼각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가 이 삼각형을 품고 있는 평면을 자르면 이렇게 평면이 이런 식의 평면이지. 이런 식으로. 이 평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선분과 이 밑에 있는 선분을 뚫고 가는 이렇게 자른 평면. 이게. 그러면 BG는 얘랑 수직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A, EFG, AH도 얘랑 수직이요. 그러면 이 빨간색 평면 자체가 얘랑 수직이죠. 그러면 빨간색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AG란 직선이지.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요.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교과서마다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90도 보여요. 근데 그래서 90도라는 개념이 써요. 미안해.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할까? 3수선까지만 딱 할 겁니다. 이면하잖아. 그러니까 이쪽 단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시험 문제점이 뭘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3수선입니다. 3수선. 자. 이거는 공간에서 어떤 직선하고 이거야. 자, 봐봐. 내가 여기에 평면 어떤 알파라는 평면이라고 있고, 이 평면 알파 위에 어떠한 직선 L이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에 평면 밖에 한 점 P가 있대. 이런 셈. 자, 3수선 정리할 건 어떤 평면과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한 직선, 그 다음에 평면 밖에 한 점이야. 잘 보세요. 내가 처음에 이 평면의 수선을 내려.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수선의 발 H라고 합니다. P, Q라고 합시다. 그 다음 Q에서 다시 이 직선의 수선을 내려. 이게. 그러면 내가 이 점에서 R을 연결하면 이게. 자, 이게 한 번만 먼저 얘기하고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돼. 자, P에서 여기다 수선 내리고 만나는 점을 수선에 발해서 이 직선에 수선을 내렸어. 그럼 만나는 점이 R. 그럼 P에서 R을 연결하면 결과적으로 직선 L과 성분 pH P, R이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직선이랑 수직이에요. 그다음 요 직선은 여기서 수선을 발휘했기 때문에 요 직선 자체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니까 얘가 얘랑 수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직선 L은 얘하고 수직이고 얘하고 수직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를 품고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평면은 이 직선이랑 수직이죠. 결국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빗변 모양인 이 직선은 얘랑 수직이라고 해요. 이게. 그리고 얘가 이게 쉬운 내용 같은 게 어렵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이제 나머지 두 변을 먼저 해. 여기서 이쪽에 수선을 내려. 그 다음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 다음에 만나는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얘가
수직이야. 이게 당연하거든. 이제 하나가 되면. 그다음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의 수선을 내리고 이 점에서 얘를 지난 어떤 수직인 직선을 내려. 그러면 여기서 수선이 무조건 이 직선 위에 지나가. 자, 나머지 두 개가 되면 나머지 한 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야 지금? 평면 위에 이게 직각삼각형 모양이야. 머릿속에서 직각삼각형 PQR이라는 모양 자체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야. 상수선이라는 건 수선 3개에 관한 내용이야. 수선 3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수선이 상관없이 수선 3개가 나머지 2개 수선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수선이 수직이라는 거거든. 얘가 당연한 소리 같거든. 근데 이거 잘 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형태의 평면이 2개가 생겨야 된다는 거거든. 이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과 요 평면 사이의 관계야. 이게.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 수선을 내릴 줄 알아야 돼. 자, 봐봐. 필수의 6번이야. 이 문제는 몇 개 외워서 시험 봐야 돼요. 너는 어차피 학교 시험 알려줄 거야. 필수의 6번 보면 이렇게 생겼대. 자,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어. 알파는 평면이 있고. 자,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어. 내가 P라는 점이 있어. 근데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O라고 있어. 그럼 여기서 쭉 수선 O라고 했어. 그 다음 점 O에서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선분. 내가 선분 AB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AB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평면 AB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O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걸 H라고 했어. 예. 그럴 때 OP의 길이가 2대 여기가 2cm야. OH가 2루트3이야. 그 다음에 A라는 점에서 P라는 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얘가 5대. 그럴 때 AH의 길이를 뭐라 그래요? 이 문제는 이제 어차피 이 그림이 아니까 야하고 얘를 연결하면 이게 뭐라고? 수직이라고. 이게. 그럼 얘가 2고 2루트3이야. 그럼 이 길이는 뭐야? 4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원리 1대 루트 3대 2. 그러면 이게 다시 수직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지. 3, 4, 5니까 x는 3이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게 삼수선 정리거든? 자, 필수의 7번도 한번 봅니다. 자, 오른쪽 같이 직립면 차인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그 다음에 E, F, H. 자, A가 1이요. 여기가 3이요. 여기가 2요. 자, 이럴 때 점 D에서 선분 EG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자, 이 G가 여기서 대각선이 이렇게 있어. 이 G가. 근데 나는 뭐 했냐고? D에서 D라는 점에서 이 G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 I라는. 그러면 이 I의 DI의 길이를 구하래. DI.
이게 8번. 내가 이 점 하나에서 이 직선의 수직을 내렸어. 그 다음 D에서 H는 이 평면의 수직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H랑 I를 연결하면 무조건 얘가 수선이다. 삼선이라고.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 보이네. 보자. 그럼 여기가 1이다. 여기가 3이고. 그러면 1, 3 여기가 루트 10이야. 피타고라스니. 자, 그러면 너네 요래 이게 직각삼각형이지. 이쪽에서.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1 곱하기 3은 루트 10 곱하기 HI잖아. 그래서 HI다 하는 것은 나눠 루트 10분의 3이요. 10분의 3루트 10이죠. HI가. 그러면 다시 이게 삼선으로 직각삼각형이지. 여기가 2잖아. 직각삼각형. 그래서 DI는 루트 이거 제곱 4 요거 제곱 10분의 9죠. 그래서 루트 10분의 12 49죠. 그래서 루트 10분의 7이죠. 삼선적이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갖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선네요. 갖고 이거는 공간정 자체는 이제 2시간 끝나. 1시간만 더. 우선은 몇 가지 내용을 한번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